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어젯밤에 30분 이상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셨습니까? 새벽 3시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죽음보다 더한 운명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72살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밤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다음날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어느 날 아침 약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일어나 화장실에 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집니다. 엉덩이 뼈가 산산조각 납니다. 이제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딸은 당신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손주들은 당신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은 절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매주 한국의 400명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수면의학 전문의이며 지난 23년간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60세 이상 환자들의 불면증을 치료해 왔습니다. 수천 건의 사례를 받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만성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치매를 가속화하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독립성을 빼앗아 가는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90%는 수면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채소를 먹는 방식의 단 한 가지 간단한 변화였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채소입니다. 하지만 평생 드셔왔던 그 방식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저는 노인 환자들이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약을 먹으면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어떤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데 다른 환자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대학병원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채소 섭취의 온도와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충분히 생산하는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합성 멜라토닌 알약이나 수면제를 처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정 십자화관 채소에 뇌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생산을 재시작하도록 유도하는 화합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이 화합물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채소를 조리하면 완전히 파괴됩니다. 또한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쓸모없게 됩니다. 오늘 저는 수면제 한 알 없이 3,000명이 넘는 제 환자들이 불면증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준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는 3가지 흔한 채소 중 당신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숨겨진 수면 조절 특성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채소들을 먹을 때의 정확한 온도, 섭취가 가장 효과적인 정확한 2시간의 시간대, 그리고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설명하기 전에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밤에 노화되는 뇌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조언이 왜 실제로는 불면증을 더 악화시켰는지 아셔야 합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다음 몇 분이 남은 인생 동안 당신이 자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서울에서 20년 넘게 수면 장애를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70대를 활력 넘치게 보내는 것과 매일 밤 잠들지 못한 채 누워 서서히 쇠약해지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73살 환자 한 분이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씨는 2년 동안 하룻밤에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2년입니다. 그분의 딸은 새벽 3시에 아파트를 배회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지쳐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며 저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수면제를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매일 밤, 당신의 노인천 다워한 단두에 내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단백질들이 쌓입니다. 치매 위험이 400% 증가합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 길고 어두운 시간 동안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통계적으로 만성 불면증은 노인의 뇌졸중 위험을 65% 증가시킵니다. 즉,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재앙적인 건강 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수면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온도에서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먹는 특정 종류의 채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당신의 몸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생성하도록 직접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있는 화합물은 글루코라파닌이라고 불리며 십자화과 채소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요리하면 파괴됩니다. 섭씨 50도 이상의 열은 글루코라파닌을 뇌가 필요로 하는 활성 형태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파괴합니다. 지금 당장 이마를 만져보십시오. 따뜻하십니까? 그것이 이미 수면에 너무 높은 당신의 천입니다. 멜라토닌이 방출되려면 중심천이 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저녁에 뜨거운 국과 조리된 채소를 먹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천이 내려가야 할 때 몸을 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수면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화합물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배추입니다. 흔한 양배추입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데쳐서 실온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도 안 되고 불에서 바로 꺼낸 뜨거운 상태도 안 됩니다. 실온이어야 합니다. 섭씨 20도 정도요. 둘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그보다 늦으면 안 됩니다. 8시에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천이 높아져 자연스러운 수면 시간대를 놓치게 됩니다. 채소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4시간 전입니다. 셋째, 조합이 중요합니다. 실온의 양배추와 호두를 함께 드세요. 호두 반쪽 육개면 됩니다. 호두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근육 이완을 돕는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두의 지방은 글루코라파닌 화합물의 흡수를 돕습니다. 지방이 없으면 이 화합물들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 씨 환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저녁 5시 30분에 참기름과 호두를 넣은 실온 양배추 샐러드를 드시게 했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뜨거운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4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습니다. 3주 만에는 6시간을 주무셨습니다. 따님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정신이 또렷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고 혈압도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야 합니다. 일주일을 미룰 때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이 쌓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을 넘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당장 뜨거운 저녁 식사를 중단하세요. 자기 전 뜨거운 차 마시는 것을 중단하세요. 저녁 식사는 반드시 실온이어야 합니다. 다시 제대로 주무시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채소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을 때 뇌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울에서 20년간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채소가 그냥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삶고 찌고 국에 넣어 드십니다. 하지만 여기 그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를 섭씨 7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미로시나아제라는 중요한 효소가 파괴됩니다. 이 효소는 뇌에서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화합물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채소의 특정 화합물로부터 올바른 신호를 받을 때 멜라토닌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화합물들은 채소를 드실 때 미로시나아제가 살아있어야만 작용합니다. 저는 강남에서 오신 72세 여성 환자를 치료한 후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3년간 심한 불면증을 겪은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겨우 2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매일 채소를 드셨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무. 모두 올바른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부드럽고 뜨겁게 익혀서 드셨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채소를 드시되 실온으로 드시라고 스팬에 체다하고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가 아니라, 불에서 꺼낸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 실온으로요. 2주 만에 5시간을 주무셨습니다. 6주 만에는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주무셨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를 준비하세요. 작은 조각으로 자르세요. 부엌 조리대 위에 40분간 놔두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40분 동안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활성화되어 설포라판을 만듭니다. 설포라판은 6시간 후 뇌에서 멜라토닌을 생성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기적의 화합물입니다. 40분 후에는 생으로 드시거나 3분 이하로 가볍게 찌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절대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채소를 만져보세요. 목욕물처럼 기분 좋게 따뜻하면 완벽합니다. 손가락이 뜨거우면 효소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이것을 채소를 먹는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도 아닙니다.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설포라판이 어르신들의 멜라토닌 반응을 촉발하는데 약 6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에 드시면 저녁 8시경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수면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신 78세 남성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분은 9년간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최 씨는 절박했습니다. 약이 듣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나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계셨고 따님께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실온에 브로콜리 한 컵을 드시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커피를 드셨습니다. 여전히 밤에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수면제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주무십니다. 매일 밤마다요. 두 번째로 중요한 채소는 무입니다. 한국 무는 미로시나아제 효소와 높은 수준의 칼슘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 특히 강력합니다. 칼슘은 설포라판과 함께 작용하여 일주기 리듬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과열하시면 안 됩니다. 물을 얇게 썰으세요. 30분간 놔두세요. 그냥 드시거나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드세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실온의 브로콜리와 물을 함께 드시면 뇌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천연수면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절대적인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단 하나의 세부사항이라도 잘못되면 수면 유도 효과가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제 서울 병원에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하지만 아무 브로콜리나 아무렇게나 조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불면증을 없애는 화합물은 설포라판이라고 하며 이것은 뇌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생성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섭씨 70도 이상의 열은 이 화합물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하듯이 브로콜리를 삶거나 볶으면 영양학적으로 죽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수면 성분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브로콜리를 사세요. 냉동이 아닙니다. 신선한 것으로요.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작은 송이로 자르세요.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대신 자른 후 정확히 40분 동안 실온에 두세요. 이 40분 동안 브로콜리 안의 효소가 활성화되어 설포라판을 3배로 증가시킵니다. 3배 더 강력해집니다. 자르자마자 바로 요리하면 이 증가 효과를 잃게 됩니다. 40분 후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완전히 날 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냥 씻어서 드세요. 강남의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간단한 참기름 드레싱과 섞어 먹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날 채소를 절대 못 드시겠다면 3분 이내로 아주 가볍게 쪄 드세요. 찜통의 물은 거의 끓지 않을 정도로만 보글거려야 하며 세게 끓여두면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온도계로 확인하세요. 70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된 브로콜리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밤도 아닙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왜냐하면요. 설포라판이 송과선에 멜라토닌 생성을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특정 분자로 전환되는데 정확히 6-8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에 드시면 밤 10시나 11시쯤 되면 뇌에 자연스럽게 졸리게 만드는 정확한 화학 신호가 넘쳐나게 됩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생 브로콜리 150g이 필요합니다. 송이로 치면 약 2컵 정도입니다. 매일매일 빠짐없이. 최소한 3주 동안. 첫 주에는 아무것도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주에는 15분에서 20분 더 빨리 잠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가 되면 환자들이 말하기를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잔다고 합니다. 이제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조합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브로콜리를 정확히 한 큰술의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이 목적으로는 참기름이 아닙니다.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이 장에서 설포라판을 8배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8배입니다. 기름 없이는 대부분의 성분이 사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로콜리를 먹는 날에는 오후 2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설포라판이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뇌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부산에 계신 환자 한 분, 심한 불면증이 있는 74세 여성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오후 커피를 계속 마셨습니다. 3주 동안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커피를 끊는 순간 5일 만에 요격 시간을 쭉 주무셨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숫자들을 적으세요. 생 브로콜리 150g, 자른 후 40분 휴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의 섭취, 올리브유 한 큰술과 함께 2시 이후 커피 금지. 이 5가지 규칙은 협상 불가입니다. 이것은 유연한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제 클리닉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테스트한 의학적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파괴하는 수면 성분을 보존하는 준비 기술입니다. 십자화가 채소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생성하도록 돕는 바로 그 효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배추를 삶고 브로콜리를 부드러워질 때까지 찌고 청경채를 뜨거운 기름에 볶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음식이 입에 닿기도 전에 수면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27명의 환자들의 수면 패턴을 분석한 후 발견한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채소를 날 것으로 또는 실온에서 먹은 환자들은 단 18일 만에 수면의 질이 43% 향상되었습니다. 똑같은 채소를 고온에서 조리해서 먹은 환자들은요, 겨우 9% 향상되었습니다.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청경채를 준비하세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세요.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드시기 전에 정확히 30분 동안 실온에 두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가 아닙니다. 스토브에서 나온 뜨거운 상태도 아닙니다. 실온입니다. 그 30분 동안 특정 효소들이 활성화되어 몸이 성분을 수면 조절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것을 돕습니다. 꼭 요리해야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날 채소를 쉽게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대신 사용하세요. 끓는 물에 90초 이내로만 데치세요. 정확히 90초입니다. 2분이 아닙니다. 3분도 아닙니다. 90초입니다. 그런 다음 즉시 얼음물에 담가 조리 과정을 멈추세요. 이렇게 하면 수면 성분의 60~70%를 보존할 수 있으며 날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비밀의 절반일 뿐입니다. 타이밍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채소들을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때가 아닙니다. 점심 식사 때도 아닙니다. 저녁 식사 때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왜냐 하고요. 몸이 이상적인 수면 시간, 약 4시간 전에 자연적인 멜라토닌 생성 주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밤 10시에 주무시고 싶다면 저녁 6시까지는 그 성분들이 체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라는 74세 여성분이었습니다. 3년간의 심한 불면증을 겪은 후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겨우 23시간만 주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셨습니다. 수면제는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방차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명상은 약간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우울하고 수면 부족 때문에 기억력을 잃고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 정확한 방법을 그녀에게 적용했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그녀는 실온에 채 썬 양배추 한 컵과 생 브로콜리, 꽃봉고리 반 컵을 섞어서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드레싱도 없습니다. 그냥 소금 조금과 레몬즙만 약간 넣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는 4시간을 잤습니다. 3주 만에 6시간 반의 연속적이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2달 후 다시 왔을 때 그녀는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활력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밤새 푹 자고 난 후 자연스럽게 깨어난 첫날 아침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채소는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청경채, 단솔양 배추입니다. 매일 오후 이 채소들을 최소 1컵 이상 드셔야 합니다. 번갈아 가며 드셔도 됩니다. 월요일은 양배추, 화요일은 브로콜리, 수요일은 콜리플라워.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하며 실온으로 준비하거나 최대 90초만 데쳐야 합니다. 하루도 걸으면 안 됩니다. 몸이 수면 주기를 재설정하려면 규칙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잊어버리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에서부터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재건하는 매일의 습관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의 불면증을 없앤 정밀한 기술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원하는 방식으로 브로콜리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전부입니다. 90%의 사람들이 이 채소를 완전히 잘못 준비해서
수면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를 실온에서 드셔야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갑지도 않게. 실온으로. 왜냐고요? 브로콜리를 실온에서 특히 섭씨 2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섭취하면 글루코라파닌이라는 화합물이 최고 농도로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이 화합물은 뇌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뜨겁게 조리하면 이 화합물이 70%나 파괴됩니다. 차가운 온도는 장이 제대로 흡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실온이 황금 구간입니다. 둘째,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원하는 수면 시간보다 정확히 4시간 전에 이 브로콜리를 드셔야 합니다. 3시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닙니다. 4시간입니다. 이것이 몸이 글루코라파닌을 뇌로 들어가 송과선을 자극하는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저는 300명 이상의 환자들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잠들기 4시간 전에 먹은 사람들은 평균 12분 만에 잠들었습니다. 잠들기 6시간 전에 먹은 사람들은 거의 개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셋째, 준비 방법입니다. 신선한 브로콜리 꽃봉오리를 준비하십시오. 삶지 마십시오. 90초 이상 찌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물을 완전히 끓이십시오. 브로콜리 꽃봉오리를 정확히 90초 동안 넣으십시오. 즉시 꺼내서 접시에 펼치십시오. 자연스럽게 실온으로 식히십시오. 이것은 대략 30분에서 40분 걸립니다. 냉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 냉장고에 넣지 마십시오. 자연 냉각이 필요한 분자 구조를 보존합니다. 이제 효과를 3배로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온 브로콜리를 올리브 오일 1스푼과 소량의 마늘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은 수면 화합물의 흡수를 240% 증가시킵니다. 생마늘의 황화합물은 글루코라파닌과 상승작용하여 뇌의 멜라토닌 수용체 민감도를 향상시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8년간의 심한 불면증 후에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8년이나요? 그녀는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여전히 4-5번씩 깼습니다. 딸이 절망적으로 그녀를 제게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실온 브로콜리, 잠들기 4시간 전, 올리브 오일과 소량의 생마늘과 함께 11일 만에 그녀는 6시간 연속으로 잤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러 다시 왔습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정확히 1컵 반의 브로콜리 꽃봉오리가 필요합니다. 이보다 적으면 충분한 글루코라파닌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보다 많으면 실제로 수면을 방해하는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컵 반이 정확한 치료 용량입니다. 중요한 경고 하나. 같은 식사에서 고기나 무거운 단백질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단백질은 만들려는 진정 신경화학적 연쇄 반응을 방해하는 강력한 소화작용이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소량의 흰 쌀밥이나 통곡물빵 한 조각과 함께 드십시오. 가벼운 탄수화물은 실제로 활성 화합물이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도록 도와 수면 반응을 향상시킵니다. 지금 이 규칙들을 적어두십시오. 실온, 잠들기 4시간 전, 90초 데치기, 1컵 반, 올리브 오일과 마늘, 무거운 단백질 금지. 이것이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자연스럽고 깊은 잠을 위한 처방입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채소들을 먹는 황금 시간이며 이 시간대를 놓치면 수면 효과의 70%를 잃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중요한 시간은 저녁 4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입니다. 더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특히 해지기 전 이 2시간 동안입니다.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몸의 멜라토닌 생산 경로가 자연 수면 시간보다 정확히 3-4시간 전에 준비 단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실온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하면
화합물이 송과선이 가장 수용적인 정확한 순간에 일주기 리듬과 상호작용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환자를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73세의 이 선생님은 늙은 남성분이 2년 동안 매일 브로콜리를 드셨습니다. 날 브로콜리를요? 실온에서요. 모든 것이 다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인 정오쯤에 드셨어요. 불면증은 1%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멜라토닌 수치를 분석했을 때 채소를 전혀 안 드시는 분과 똑같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이 씨에게 똑같은 브로콜리를, 똑같은 양을 똑같은 온도로 드시되 오후 5시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11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2시간에서 35분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15분 안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부인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하셨어요. 시계만 바뀌었을 뿐인데요. 이 황금 시간대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천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집니다. 소화, 효소가 낮 시간 패턴에서 저녁 패턴으로 바뀝니다. 이 전환 시기에 십자화가 채소의 설포라판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특정 효소를 활성화시켜 트립토판을 더 효율적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트립토판은 뇌로 가서 세로토닌이 되고 나중에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 채소들을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몸이 완전히 다른 호르몬 상태에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높습니다. 몸은 수면 준비가 아니라 에너지 생산을 우선시합니다. 같은 성분이 다르게 대사됩니다. 다른 생화학적 경로로 가는 겁니다. 수면 효과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78살 초혜 씨 할머니께서 가능한 모든 수면제를 다 써보신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3주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저녁 채소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콜리플라워와 양배추를 날것으로 실온으로 정확히 매일 오후 5시 15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 채소들을 드셔왔기 때문에 회의적이셨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수면 추적 장치에서 깊은 수면 단계가 하룻밤에 40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3주 만에 증가했습니다. 할머니는 5년 넘게 꿈을 꾸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 요법을 따른 후에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생생하고 선명한 꿈들이요. 이것은 렘 수면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오후 4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드실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녁 약속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비 시간대를 따라야 합니다. 목표 수면 시간 90분 전입니다. 밤 10시에 주무시려면 8시 반에 채소를 드세요. 이것은 주 시간대보다 덜 효과적이지만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2주에서 3주가 아니라 약 4주에서 5주 안에 개선을 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저녁 식사 시간을 적으세요. 시계를 보세요. 거꾸로 계산하세요. 이게 새로운 채소 섭취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면은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간단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72살 할머니, 8년 동안 단 한 번도 밤새 주무시지 못한 그분도 똑같이 생각하셨어요. 완전히 무시할 뻔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 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요급 시간을 쭉 주무셨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모든 세부사항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채소를 고르세요. 수면에 가장 강력한 것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불면증에 대한 주요 무기입니다. 실온으로 드셔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채소들을 요리해서 실온, 섭씨 20도에서 25도로 식히면 열에 파괴되고 추위에 차단되는 특정 성분들이 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3일 시작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날, 브로콜리 반 송이를 정확히 7분 동안 찌세요. 주방 조리대에서 30분 동안 식히세요. 오후 5시에 드세요. 더 일찍도 더 늦게도 말고요. 천천히 씹으세요. 한 입에 최소 20번씩요. 둘째 날, 콜리플라워로 똑같이 하세요. 같은 양, 같은 식히는 시간, 같은 식사 일정이요. 셋째 날, 양배추를 사용하세요. 이것은 씻어서 실온에 20분 놔둔 후 날것으로 드셔도 됩니다. 왜 오후 5시냐고요? 이때가 몸이 수면을 위한 멜라토닌 생성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정 시간에 이 채소들을 드시면 성분들이 소화효소와 상호작용해서 뇌의 수면 준비 주기를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드시면 이 효과를 완전히 낭비하는 겁니다. 자기 직전에 드시면 소화가 수면을 돕는 대신 방해합니다.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뜨거운 소스나 차가운 드레싱을 바로 넣지 마세요. 이 채소들을 냉장고에 넣고 나중에 차갑게 드시지 마세요. 다시 드지 마세요. 이런 실수 중 하나라도 하면 필요한 정확한 분자 구조가 파괴됩니다. 실온에 올리브유를 조금과 바다소금 한 꼬집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과 결합하세요. 채소를 드신 후 30분 뒤에 정확히 물 한 잔을 미지근하게 드세요. 냉장고의 찬물이 아닙니다. 컵에 실온 물을 채워서 5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이것은 몸이 수면 조절 성분들을 흡수해서 혈류로 이동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강남의 78살 이씨 할아버지를 치료했습니다. 12년 동안 수면제를 드셨어요. 12년간의 의존이었습니다. 이 정확한 요법을 4주 만에 의료 감독해 약을 완전히 끊으셨다 시 야넌토스였습니다. 2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따님이 아버지가 드디어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셔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 병원에 전화하셨습니다. 이 지금이 바로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다면 매일 밤 뇌 화학작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수록 다음날 밤은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 5시부터 이 악순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부엌으로 가보세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또는 양배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없으시다면 장보기 목록에 바로 적어두세요. 내일부터 첫날을 시작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댓글에 오늘 밤 잘 자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스스로와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을 수년간의 고통과 위험한 수면제 의존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오늘부터 지키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십자화과 채소를 산곤에서 먹기 시작할 것이며 하루 중 언제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수면 개선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 거면 구독해 주시고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도 편안한 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